자, 전산세무 2급 제109회 이론시험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제가 그 이론시험에 첨부했고요. 1, 2, 1,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번호 6129번 주식회사 첨부전자입니다. 자, 1번부터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작은 1번. 1월 22일 주식회사 한강물산의 제품을 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 대금 중 20%를 당좌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이거는 계약금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금 자, 20% 800만 원 20% 160만 원이죠. 160만 원에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16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한강물산입니다. 한강물산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3월 25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방불페이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3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0만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어쨌거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1,3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동방불패.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일단 쓰고요. 자, 대손 충당금 400만 원. 요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게 108번이니까 109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직접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상각. 그래서 자, 1,300에서 400만 원 빼면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요거 대손 상각 비가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업무용 승용 자동차 5인승 2000cc예요. 1000cc 이상이고 엔진 교체 후 대금 7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단 승용 자동차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로 봐야죠. 운반구 770만 원.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그러면 보통예금 77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7월 25일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2일에 결의한 중간배당. 여기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니까 7월 12일 날 차변의 중간배당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득세 등 15.4%를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7월 12일 날 배당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은 났지만 요게 지급하는 건 좀 며칠이 있다. 아마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배당금 나중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원. 1억 원. 자, 이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15.4% 그러니까 1,54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 되죠. 1,54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8,46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11월 5일 액면가액 1,000만 원, 3년 만기 사채를 1,085만 원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할인 발행 들어가지. 자,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뭐 우리는 시험이니까 뭐 이대로 풀어야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거는 차변에 보통예금, 자, 할증된 금액 1,085만 원. 그리고 사채는 액면가로 적죠? 사채, 비유동부채 1,000만 원. 그러면 추가로 받은 돈 85만 원은 뭘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해서 85만 원. 할인 발행일 때는 할인 발행 차금, 할증은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5문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거는 뭐 다 알겠다 싶으신 분은 그냥 매일매출 전표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우선 1번부터 1월 22일 0122 차변. 자, 당좌예금 102번이죠. 금액은 160만 원 있고요. 그 다음 대변 선수금. 자, 거래처 입력해야죠. 예, 한강물산. 한강 치면 예, 한강물산. 자, 1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3월 25일 0325 차변 대손충당금. 대손충 치면 자, 여러 개 뜨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예, 109번. 차변에 400만 원. 그 다음 또 차변 엔터. 대손상각비. 손상 치면 예, 대손상각비. 자, 나머지 900만 원. 고요.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거래처 동방불패. 예, 동방불패 1,300만 원.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6월 30일 0630. 자, 차변 차량운반구. 차량운 치면 예, 차량운반구 차변에 77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7월 25일 0725 차변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 배당금 265번. 자, 금액 1억 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대변 예수금. 예수 치면 예수금 1,540만 원. 그 다음 또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그럼 8,46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5번 문제. 날짜 11월 05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금액은 1,085만 원 됐고, 그 다음 대변 사채. 자, 금액 1,000만 원. 자, 또 대변 엔터. 사채 할 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네, 있습니다. 85만 원.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이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자, 작은 1번. 7월 18일 취득가액은 5,200만 원,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 3,800만 원인 공장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로라상사에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생계선서를 발급하였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전자생계선서를 보니까
자, 로라 상사의 기계장치 매각 1,100만 원에 부가세 110만 원. 그리고 외상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상품 제품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유형은 기계장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있고 특이사항 없어요. 그럼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매출 유형 과세. 공급가액은 아까 세금계산서에 있던 거 1,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10만 원. 자, 거래처는 로라 상사. 전자 있죠. 분계는 카드 빼고는 3번 혼합으로 다 통일하면 됩니다. 자, 분계하면 우선 기계장치부터 장부에 요거 팔았으니까 장부에 있는 취득가액 520만 원 남아있는 거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5,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장부에서 없애줘야 돼요. 그럼 대변에 있던 거 그거는 차변으로 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3,800만 원.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받기로 한 돈 1,100만 원에 부가세 110만 원. 그럼 부가세도 받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 110만 원. 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수금이 되죠. 차변에 미수금. 자, 1,100만 원. 부가세까지 1,210만 원이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10만 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는 이 두 개 더해요. 그러면 5,310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차변 3,800, 1,210만 원 빼요. 그러면 이쪽에 300만 원 모자랍니다. 차변이 모자란다는 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가 차이가 나요? 300만 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5,2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 빼요. 그러면 차이 금액 있죠. 근데 처분한 금액 세금 말고 세금은 받았다가 뭐 국세청으로 낼 거니까 그 금액과 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1,400만 원이 되는데 1,100만 원만 받았으니까 300만 원 싸게 판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따 입력은 같이 한번 하겠고요. 2번 7월 30일 영업부에 필요한 비품을 주식회사 소남으로부터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 유형 중에 현금 관련된 자,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가수금 대표자로 처리할 것. 요거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 뭐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문제는 없는데 계산서에 있나? 영수증에도 대표자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이건 소나무고 여기 없어요. 어디서 받는지 회사 설정, 회사 등록에 있구나. 거기에 있는 대표자 정지훈을 찾아서 정지훈도 정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올려놨길래 그것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60만 원에 6만 원 비품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매입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이죠? 61번. 현금 과세 매입. 공급가에 현금 영수증에 있는 거 60만 원에 6만 원이죠. 60만 원. 부가세 6만 원. 자, 거래처는 소나무. 세금계산서는 없죠. 자, 분계는 혼합 통일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차변에 일단 비품부터 비품 60만 원에 부가세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 6만 원 그리고 현금을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 6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저도 아차 요걸 못 받네요. 대표자 개인이 일단 돈을 충당한 겁니다. 내가 일단 내게 나중에 돈 생기면 내 통장으로 보내줘. 가수금으로 처리할 걸 아까 나왔죠. 그러면 가수금 거래처 대표자 이렇게 66만 원. 저도 사람인지라 깜빡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 아까 대표자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뭐 정지훈 해도 상관없다. 설명 다 해놓고 또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여기 조금 이제 함정을 조금 파놓은 겁니다. 이거는 조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전산세무는 이번에도 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함정을 팠는데 특히 이 3번이 좀 특이한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8월 31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누락한 제조부의 자재 창고 임차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이 세금 계산서, 그러면 이거 전자는 없는 거고요. 10월 30일에 수취하였다. 단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입력 및 설정할 것. 진짜 이거 생소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싶을 거예요. 8월 31일 날짜에 임차료에 대해서 요 지불하는 건데 이거를 종이 세금 계산서를 뒤늦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시에 누락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 제2기 예정 신고는 언제예요? 7월, 8월, 9월이죠. 근데 8월 달 거니까 제2기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될 건데 법인이니까 예정 신고해야 되고, 그런데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확정 신고 기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2기 확정 신고에 누락분을 매입 매출 전표 분계를 입력할 때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자 없죠.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받은 겁니다. 임차료 150만 원, 15만 원. 아직 돈을 준 건 아니에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인데 돈은 뭐 언제 오든가 간에 요게 누락돼 있는 예정신고 누락된 거 이제 뒤늦게 확정신고에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입매출 전표를 이제 와서 소급하는 겁니다. 일단 8월 30일자로 매입매출 전표 분계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입 유형 중에서 요 뭐 현금 영수증이다 카드다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과세 매입 51번으로 하고 요거 입력해야 돼요. 과세 매입. 자, 그 다음에 아까 종이세금계산서에 있던 거 공급가액 150만 원이었죠. 부가세 15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세금계산서에 오미순 부동산. 예. 오미순 부동산 이건 없고요. 분계는 혼합 통일하면 되고. 자, 임차료 그리고 부가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인데 제조부라 그랬죠. 그러면 제조 원가로 15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줄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15만 원. 그리고 돈은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165만 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순서대로 해서 입력한 거 하나 캡처 받아 놨어요. 자, 아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죠? 그거를 딱 클릭한 다음에 Shift 5를 누릅니다. 이게 뭔 기능이냐면 누락분을 매입 매출 전표 분계를 입력할 때 이거를 확정 신고하고 연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메뉴가 떠요. 요걸 누르면 요게 딱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건, 왜냐면 우리가 지금 8월 31일 한 건 선택했으니까
자, 확정신고 개시원월 요 메뉴가 뜨는데 확정신고는 10월, 11월, 12월이죠. 그러면 개시년월 10월만 누르고 엔터 치면 일일은 자동으로 가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요거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게 10월 달부터 10일, 12일까지가 확정신고니까 11월도 인정, 12월로 입력한 것도 맞는 걸로 해줄게. 근데 엄격히 말하면 개시니까 사실은 10월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네, 끝난 겁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따가 오는 제가 입력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9월 28일 제품이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RA 수입 전자생산서를 발급받고 자,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수입 전자생산서 인천세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았는데 수입 신고 필증 참조해서 2천만 원어치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 200만 원. 우리 요거에 대한 건 하지 말고 요것만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유형은 수입이죠. 수입 몇 번이에요? 55번. 수입. 자, 매입 유형에 있는 수입 전자생산서니까 공급가액은 물론 물건 가격은 적어야 됩니다. 수입한 전체 금액은 적는데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지금 요거 재고자산에 대한 건 안 하고 부가세에 대한 것만 할 거니까 거래처는 인천세관. 자, 아까 전자는 있었죠? 예. 분계는 혼합 통일하면 되고요. 부가세에 대한 것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왜냐하면 부가세 납부하는 거니까 자, 200만 원. 자,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자, 5번 문제. 자, 9월 30일 영업부고요.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백화점에서 출제위원이 제가 사는 부천 쪽 사람인지 자,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RA 전자생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유형. 자, 우리가 매입한 거니까 매입 유형에 거래처 준 거 그렇죠? 네, 불공 매입 54번이죠. 네, 54 불공 매입 유형이고요. 자, 금액은 자, 전자생산서 봐야죠. 얼마예요? 260만 원에 부가세 26만 원. 자, 요거 보고 자, 260만 원에 26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부천백화점. 자, 전자여고요. 분계는 혼합. 불공제 사유, 접대비에 대한 거 보면 4번입니다.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우선 차변의 접대비. 영업부 거래처니까 판이죠.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해진 금액. 자동으로 더해져서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두 개 더하면 286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대금은 50만 원은 현금 50만 원.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 나머지 잔액이 236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자, 일반 전표는 닫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1번 7월 18일입니다. 0718.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자, 나머지 요거는 건너뛰고 공급가액 1,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10만 원. 거래처 로라 상사. 로라 상사.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통일하면 되고요. 자, 대변의 기계장치죠. 기계장, 예, 치면 기계장치 1,100만 원이 아니죠. 기계장치는 5,200만 원. 자, 됐고요. 그 다음 차변. 자, 감가상각 누계 부탁하겠습니다. 감가상 치면 감가상각 누계 여러 개가 있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거 207번이죠. 예, 확인. 자, 금액이 3,800만 원. 됐고, 또 차변. 자, 미수금. 자, 미수금 120원. 자, 얼마죠? 1,210만 원. 1,210만 원. 자, 그리고 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 치면 처분 손실. 예, 30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7월 30일. 자, 유형 61번 현금 과세, 현과 매입, 금액은 60만 원. 자, 이런 경우 돌아가서 60만 원 다시 6만 원. 예, 됐습니다. 거래처 소나무. 예, 그 다음에 전자는 없고, 건너갔네. 요거 현금 과세. 이거 세무서에서 발표한 정답이 이게 잘못됐네. 전자여 돼 있는데 현과하면 전자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건너뜁니다. 요거 전자는 잘못된 거고요. 3번 혼합. 예. 그리고 차변에 비품. 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자, 가수금. 자, 요 거래처 바꿔야죠. 대표자 F2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F2 대표, 예, 대표자 뜨죠. 예, 이렇게 해서 66만 원 예,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8월 31일 0831. 자,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150만 원. 1500 플러스. 자, 거래처 오미순 부동산. 오미순 부동산. 자, 전자 없고 분계는 3번 혼합하고요. 자, 차변에 임차료죠. 임차료. 여러 개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제조 원가. 예, 공장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들어갔고요. 대변 미지급금. 자, 165만 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쉬프트 키의 F5. 자, 예, 여기다 놓고 쉬프트 F5.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확정신고 개시일. 자, 요거 그냥 엔터 치고요. 자, 10월. 그러면 2023년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이렇게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뜰 겁니다. 바로 여기. 확인. 그러면 누락된 거 10월 달 확정신고로 연결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9월 28일. 0928. 자, 유형은 55번 수입. 자,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 인천세관.
인천세 치면 예, 인천세관이고요.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부가세대요금은 자동으로 들어갔죠. 대변 보통예금 103번 예, 200만 원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 9월 30일. 자, 유형은 54 불공 매입이죠. 자, 공급가액 260만 원. 자, 거래처 부천백화점, 부천백화점. 자, 전자여고요. 자, 불공제 사유 먼저 커서가 같습니다. 딱 누르면 접대비라고 말 들어간 거. 예, 4번이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접대비죠. 접대비. 그러면 800번대 판매관리비. 예, 813번. 그 다음 대변. 자, 보통 현금 지급한 거 50만 원, 101번이죠. 50만 원. 자, 또 대변. 나머지는 보통 예금 103번. 236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건너뛰어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영업부의 소모품 일부 장부가액 25만 원이 제조부의 소모품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영업부 소모품 자산으로 돼 있던 거를 공장에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모품은 어쨌거나 없어지겠죠. 소모품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죠. 얼마? 25만 원. 자,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나오면 소모품비 하는데 제조부에서 썼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소모품비 적기는 적는데 여기에 500번대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5만 원. 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외화 환산에 대한 게 나왔는데 기말 재무상태표의 단기 차입금 중에는 단기 발생한 주식회사 유성에 대한 외화 차입금 자, 한국 돈으로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발생일 현재 기준 환율은 1,300원 1불에 1달러에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400원이다. 그럼 무슨 소리냐? 자, 요거 2,600만 원. 2,600만 원이 발생일 할 때 장부상에는 나누기 1불에 1,300원으로 나누기 하면 자, 2만 불이 나옵니다. 2만 불을 빌렸는데 장부상에 1,300원일 때 환율이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가 됐어요? 1,400원. 100원 올랐죠? 그러면 곱하기 100원. 2만 원 곱하기 100원 하면 200만 원이 나와요. 200만 원이 오늘 당장 12월 30일에 결산일 오늘 당장 갚는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난리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다 할부로 사오는데 할부금을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환율이 막 1,340원 막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자, 200만 원 그만큼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요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죠. 차입금 200만 원. 자, 요 거래처가 있죠. 어디? 주식회사 유성.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년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거래처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 적용 금리는 변동 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어쩌고 저쩌고 뭐 12월부터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그냥 건너뛰고요. 자, 총 지급되어야 할
이자 500만 원인데 이 중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발생이자는 255만 원입니다. 총 지급돼야 될 이자는 500만 원인데 이 중에 요거는 총 지급은 내년 1월 15일까지예요. 근데 결산 시 지금 우리가 할 건 여기 시점에서 255만 원 장부상에 적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255만 원. 자, 요거 아직 나간 건 아니죠? 그럼 미지급 비용 25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것도 또 비비고 하는 문제 나왔어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입금을 정리한 회계 처리하시오.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할까요? 문장이 길어서. 부가세 예수금 24만 원. 부가세 대급금 1240만 원.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오거나 그러면서 세금을 먼저 대신 지급한 거예요. 요거는 물건 팔 때 세금 받은 거. 그럼 이거 퉁치죠. 대부분은 이게 예수금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야 개업 준비를 하나 봐. 세금 낸 게 더 많아. 그럼 이거 돌려받아야죠. 환급이 되겠죠. 자, 우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차변으로 옵니다. 부가세 예수금. 요거 차변되면 헷갈리면 예수금, 부채, 대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4만 원. 이제 장부상에 정리하는 겁니다. 대급금은 원래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와서 부가세 대급금. 자, 1240만 원. 그러면 1240만 원에서 24만 원 빼요. 그러면 자, 돌려받을 돈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미수금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근데 요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있어요. 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경감세액이라 그럽니다. 10,000원 뭐 찔끔해주면서 경감세액은 자비이익으로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 자비이익은 영업의 수익 대변에 적어야죠. 10,000원. 이렇게 해놓고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 있죠.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24,000원. 그러면 요거는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네, 24,000원.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낼 거, 요거는 공제 받을 거 이제 퉁쳐야 돼요. 요거 다 더하면 1241만 원. 그 다음 요거 26만 4천원 빼요. 빼면 돌려받을 게 아직도 남습니다. 얼마 돌려받을 거냐? 1214만 6천원 미수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환급세액은 미수금 1214만 6천원. 아주 문제를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하나씩 보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법인세 정리인데 당기분 법인세가 2,78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되었다.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합계액 1,100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가서 1월부터 12월 딱 쳐보니까 제가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선납세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결산 전 금액. 우리는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서 1,100만 원 똑같이 하나 입력해요. 왜? 선납세금인데 이제 우리는 총 법인세 전체 금액이 요 금액 나오도록 장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여기에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 2,780만 원에서 1,100만 원 빼면 1,680만 원 여기다 적어주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 전표 추가 요거 딱 클릭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벌써 40분 다 돼가네.
12월 31일 결산이니까 차변 1번부터 소모 치면 소모품비 제조 원가입니다. 예, 530번. 금액 25만 원 됐고요. 대변 소모품 2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번 문제 차변 환 치면 외화 환산 손실 됐고요. 자, 금액 2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단기차입금 단기차 치면 단기차입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유성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3번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비 치면 이자 비용 오른쪽 화살표로 자 255만 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262번 25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4번 문제 차변 자, 우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치면 부가세 예수금 자, 24만 원 됐고요. 또 차변 자, 세금과 공과 세금과 치면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817번. 자, 24,000원 됐고요. 또 차변 미수금 자,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되고요. 1,214만 6천원. 요 미수금은 왜 거래처 입력 안 하는지 아시죠? 이 거래처가 국세청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대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치면 부가세 대급금 위에 있죠. 자, 대급금 얼마죠? 1,240만 원. 1,240만 원. 자, 또 대변 자비 엔터 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자, 요거는 닫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1월부터 12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법인세 있죠? 선납세금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클릭했더니 커서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요. 요 금액 똑같이 하나 입력해 줍니다. 1,100. 이번에 결산 반영할 거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얼마예요? 1,680만 원. 1,680만 원. 치면 2,780만 원 법인세 확정되었다 하는 금액 딱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시간이 없더라. 이거 꼭 눌러주는 연습. 예스. 전표 추가. 이러면 이상 없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문제 5번 연말정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